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네, 바로 이거죠. 엑셀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빠르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거 뭐냐? 바로 엑셀에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업무에 필요한 함수만 몇 개 알고 있으면 돼요, 먼저. 이 엑셀의 함수 정말 많아요. 그 몇백 개가 되는 걸 다 알아야 한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나 엑셀 함수 아예 몰라요. 이런 분들 엑셀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함수를 익혀보자 이겁니다. 보실까요?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먼저 시간 관계상. 자, 지금 이름이 있고 소속 그리고 이들이 각각 상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 하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이 나란히 나와 있는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면 먼저 나는 이 상반기, 하반기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고 싶다.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합계를 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는 상반기 데이터 4686 더하기 3338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항목이 이 사원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판매한 데이터가 있다면 12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엑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덧셈 작업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말은 계산 작업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엑셀에서 미리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라. 그러면 덧셈을 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사실 엑셀은요,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 탭을 누르면은 편집 그룹에 이 시그마 보이죠? 사실 이 시그마 옆에 아래로 목록 단추를 누르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5개의 함수가 먼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5개 외에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면 수식에서 이렇게 함수 종류별로 재무와 관련한 함수라면 재무함수 쭉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논리적인 어떠한 그 요소,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판가름이 필요하다면 논리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텍스트 함수. 와,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필요해. 그럼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수학 삼각. 어떻습니까? 정말 종류가 많지 않나요? 네. 여기 메뉴에서 골라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엑셀을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법사는 뭔가요? 바로 함수 삽입. 단축키는 Shift 키와 F3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F3 이렇게. 그럼 함수가 그 알파벳 A부터 absolute ABS 함수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Z 테스트 함수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함수를 어때요? 선택하여 이렇게 sum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함수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기 넘버 원 보이죠? 그러면 내가 합계를 구할 건데 그 구할 범위를 어디 말해봐 이 뜻이에요. 넘버 원 여기에. 그럼 어때요? 나는 상반기부터 하반기 셀, 요 두 개 셀의 합을 구할 거야.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럼 합을 구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벌써 답은 8024가 나올 겁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sum D4에서 2포, 이 콜론은 D4부터 쭉 24까지 더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delete.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이렇게 일일이 함수 삽입 아이콘을 눌러서 일일이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너무 번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이 쓰는 거는 굳이 수식 가지 마. 홈 탭에서 시그마 나만 눌러. 이렇게 나만 눌러. 그럼 내가 알아서 왼쪽 셀 참조할 거지? 왼쪽에 숫자 셀 알아서 범위 잡아줘요. 그럼 여러분은 엔터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가세요.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delete. 여러분이 이제 업무에서 일상에서 썸을 너무 많이도 써서 이제 안다. 그러면 알 때는 직접 누르는 것보다 키보드로 치는 게 빠르죠. 썸. 는 썸 가로 열고 어때요? 아이고 나 범위 잡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닫고가 핵심이에요. 엔터를 치면 아이고 답 나오네.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 실행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어때요? 핸들링 따당 누르면 아주 멋있게 답이 표시가 되지요. 됐어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러면 저는 자 합계 옆에 칸 보이세요? 자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이들 데이터에서요 그 판매량의 합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판매량의 합계가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최고 판매량은 얼마다? 이걸 구하고자 해요. 제가 엑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합계 데이터 쭉 봐서 제가 제일 큰 거를 일일이 연필로 체크해서 이거다 하고 찾아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중에 최고는 누구일까요? 이거를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높은 값.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최고 최저는 엑셀에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최대값 최소값 보이세요? 바로 얘네들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최대값 이거 누르기만 하면은 max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 네, max는 maximum 이 뜻이죠. 그러면 max 나오면 가로 안에 범위는 여러분이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어디에서 최고 판매량을 구하려는 거죠? 합계 데이터 중에서. 따라서 이렇게 번쩍이가 돌아가도 여러분은 개의치 마시고 나는 합계 범위에서 최고를 구해야 돼. 이렇게 수정해주면 알아서 얘가 반영을 합니다.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최고는 15,514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낼 때 따라서
이들 사원들의 판매량, 최대 판매량을 구했을 때 15,514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 판매량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최소 판매량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시그마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뭐가 있습니까? 최소값. 민 나오죠? 미니멈. 근데 문제는 번쩍이를 잡고 얘가 어때요? 최소값을 도대체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을 내가 구할까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는 최소값을 구할 범위 합계 맞지요? 예.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만 치면은 8024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군요. 별거 없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응용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결국 보고를 할 때 최고와 최소 판매량의 갭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더 친절하죠. 그쵸? 자, 그럼 최고에서 최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빼면 됩니다. 는 하고 최고 판매량의 15,514 이게 함수 결과죠? 이 값에서 빼면 됩니다. 뭘 빼요? 최소 판매량.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엑셀 수식을 쓰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수식에서 이 I의 5번지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 크기나 셀의 너비라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저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셀 번지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소문자 안 따져요? 네. 엔터 꽝 하면은 갭의 차이는 7,490의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엑셀에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행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데이터도 한 500건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근 삘이죠. 그죠? 야근해야 돼요. 그런데 엑셀에선 단 1분 만에 다 끝난다는 거죠. 이게 함수의 우리가 함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범위만 잡아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 나오는 이 시그마 옆에 이 홈 탭 눌렀을 때 사용하는 이 함수들은 기본이면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합계 구할게 범위만 말해. 내가 평균을 구할게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해줘.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하. 자, 이해되죠? 근데 자,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요? 최고 판매량하고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있죠.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간혹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최고 판매량이 15,514인데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이 5개 함수로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두 번째 판매량, 자, 두 번째 높은 판매량, 두 번째 최고,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자, 이거를 구하려고 해요.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맥스하고 미는 무조건 최고, 최저.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높은 판매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단축키, 함수 삽입 단축키, Shift 키하고 F3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크다는 거는 영어로 large라고 불러요. 작다는 건 small. 따라서 검색 상자에 large, L-A-R-G-E, large 하고 엔터를 꽝 치면 참고로 여러분 요거 글씨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뜨는데 LARGE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곧바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자,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고를게요. 이게 지금 엑셀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large라는 함수가 여러분 존재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면요. 자,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 이 K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몇 번째로 큰 값인지가 바로 K예요. 얘는 생김새가 이 함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달라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함수를 구성하는 인수값, 즉 여러분이 large하고 가로 열고 바로 이 가로 안에 써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즉 array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 집합이에요. 즉 어디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어디? 그거야 합계 데이터 이 범위죠. 네, 이게 array예요. 그러니까 함수마다 여러분이 이 구성하는 요소들, 이걸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인수. 이 인수의 구성이 달라요. 자, 그럼 이 범위만 아까 max는 이거 범위만 잡으면 끝났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K, 즉 이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까 이거예요. 나 두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야 돼요. 확인? 이러면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은 14,372가 나와요. 얘는 첫 번째로 최고 판매니까 첫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고 얘는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아하, 됐죠? 그래서 우리 보통 시간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1위와 2위의 평균 거리는 얼마 차이, 득점 차이는 얼마 이런 얘기 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 판매량과 두 번째 판매량과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낮은 판매량. 예. 두 번째 낮은 판매량. 그럼 어때요? 가장 낮은 판매량은 min 함수를 쓰면 끝났죠. 그런데 가장 낮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낮은 거. 이럴 때도 바로 sm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mall이요. 네, Shift F3 얘도 사용 방법 보여드리죠. 함수 이름 뭐라고요? small. 자, 이렇게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small. 있죠? 자, 읽어보세요. 데이터 집합에서 이번에는 K번째로 작은 값 보이죠? large하고 형식이 똑같다. 그렇죠? 확인. 자, small 어디에서 여러분 작은 값을 구할 거죠? 합계 범위.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5. 이렇게. 확인. 이러면 가장 작은 값은 8024고요. 그 다음 작은 값이 9398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여기,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필요한데 그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함수 삽입 Shift F3 눌러서 여기서
해당하는 함수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 눌러서 그 함수의 그 안내대로 첫 번째 인수에는 뭐를 넣고 두 번째는 뭐를 넣어라. 요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근데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처음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업무에서 몇 번 쓰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두 번째로 높은 값, 라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대소문자 따지지 않습니다. LARGE, 가로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라지 함수는 맨 처음에 범위를 무조건 잡아. 내가 구할 범위. 그리고 쉼표를 찍고, 이렇게. 예, 두 번째 인수. 자, 두 번째 인수는 K죠. K가 뭡니까?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간단하죠? 우리가 엑셀 수식 계산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가불병정무 이렇게 5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데 415, 370, 265 뭐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는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전수령에게서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세전수령액이 415만원 그죠? 여기서 빼야 되죠. 왜요? 빼야죠. 여기서 415만원에 3.3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가로 열고 왜냐면 이거 세율을 곱한 금액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B5에서 빼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415만원 클릭하고 곱하기 3.33% 맞아요? 네, 클릭. 3.33%가 살고 있는 D2번지를 나는 참조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답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소수 둘째 자리 나왔죠? 이럴 때는 소수 자릿수 줄임 누르면 돼요. 정확하게 3.33% 요거 공제를 하면 세후에 실제로 400만 1,805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 을 있잖아요. 370만원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빼주면 답 나오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계산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산하기 싫어요. 왜요? 아니 위에 하나 계산했으면 아래로 끌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맛에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뭐라고 써야 되죠? 그야 B6 빼기 가로 열고 B6 곱하기 D2.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갑의 세후 수령에 계산한 거를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아래로 찍 놔볼게요. 랄라랄라 이렇게 나와요.
와, 370만 원에 3%를 공제했는데도 37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265만 원 3.3% 공제했는데 265만 원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잔디밭은 뭔가요? 이건 에러예요. 숫자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경우 해결책은 이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제가 넓혀 볼게요. 따닥? 어때요? 와, 310만 2천 원. 이 돈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참 희한한데? 그죠? 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수식에 미스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수식에 이상한 오류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를 셀을 클릭하고 그 수식 입력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B6 빼기 맞네요. B6 곱하기 맞네요. 근데 D 어때요? 2예요. 2인데 D3 공백과 곱하기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곱하기가 되니까 어때요? 답이 그냥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B7 빼기 맞네. B7 곱하기 맞아요. 근데 D2가 돼야 되는데 D4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곱하기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더 안 해도 되겠죠. 결론은 뭐다? 그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세율 3.3%는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끌었더니 이 D2 번지도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셀 번지가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딜리트. 자, DR 여기 여러분 따당 누르면 요 경계선 따당 누르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D2 번지는 뭡니까? 제가 아래로 핸들링을 해도 이 수령액은 모두 다르니까 이 셀의 계산식을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를 해도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맞고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나 얘네들은 D2와 공제가 D2 셀을 참조해서 공제율이 계산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B5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가로 열고 뭐예요? B5 곱하기 3.33%.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얘 움직이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한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자석을 붙여줄게. 자석이 바로 뭐냐? 여러분 키보드 메뉴에 F4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 F4를 한번 딱 누르면 자석이 붙여져요. 달러요? 그렇습니다. 달러 D, D열 움직이지 마. 달러 2, D열의 2번 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뭐예요? D의 2번지야. 너는 자석이야. 내가 밑으로 끌어도 너는 움직이지 마. 왜? 우리 모두는 수식에서 너를 공통으로 참조한단다. 됐죠?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해봅시다. 따닥. 이제 답이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된 거. 이해돼요? 알 듯 말 듯. 예, 아셔야 돼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절대 참조 번지를 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한다면, 예, 바로 그럴 때 이 절대 참조 번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예, 요거 개념. 이걸 아셔야 엑셀 수식이 좀 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혼합 참조도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혼합 참조요. 네. 자, 여기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삽입해서 이렇게 좀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이 너무 따닥 붙으니까 헷갈리죠. 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 네. 은행에서 1,000만원 빌렸고요. 1,500만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가 있습니다. 2%, 2.5%, 3%, 3.5%, 4%.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오, 이렇게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0만원 대출금에 대하여 2% 이자면 한 달에 이자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각각의 칸에 계산해서 우리가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간, 이자, 납입액, 조회표,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요거 한 칸만 먼저 식을 써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부터 써야죠. 1,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B의 3번지 셀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1,000만원에 2%니까 어때요? 그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월간 이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만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16,666.67원. 이건 너무했죠. 요새 그리고 1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소수점을 줄여라 해서 한 달에 16,667원 정도가 됩니다. 뭐에서? 1,000만원에 대한 2% 이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답이 쫙 나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 1,000만원에 2.5%는 얼마일 거야? 하고 끌어보니까 역시나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인지 여부는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해서 보느니 전체 수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그 1 앞에 물결 있죠.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 이렇게 누르면 수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1,000만원에 대한 2.5% 이자는 공식이 B3 맞죠?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B3 곱하기 D2 나누기 12. 근데 얘가 C3가 됐어요. 제가 끄니까 얘가 따라왔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B3에 E2. 근데 D3. 하나씩 넘어왔구나. 그죠? 그죠? 그래서 나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수식을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 아래 1,500만 원에 대해서도 2%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 수식을 어디를 손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야 이 B3 움직이지 못하게끔 제가 막아버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다시 한번 물결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가 는 다시 써봐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야 B3 너 움직이지 마. F4.
이렇게 하라면서요. 움직이지 않게끔. 좋아요. 거기다가요. 아, 네. 이 상태에서 곱하기 2%. 너는 옆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 그럼요. 나누기 12등분. 1년은 12달. 엔터 꽝. 아,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우와, 짝짝짝짝 답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또 수식 쓸 건가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끌었죠. 끈 상태에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아래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숫자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셀의 너비를 늘리라고 했죠. 늘려요. 늘리니까 어때요? 이런 1,500만 원 빌리면은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자가 무려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13억이죠? 13억이 넘나 보다. 그죠? 예, 100, 1000,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예, 이거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자, 컨트롤 키하고 물결 눌러보면은 1,500만 원 빌렸을 때 여러분 식을 말씀해 보세요. 그야 B4번지. 그죠? B4번지에 C2번지를 곱해서 12등분해라.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B3를 절대번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얘가 참 좋아하게 되네요. 그럼 또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했더니 C2번지가 따라와서 C3가 됐네요.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공식 알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공식은. 그야 B4 곱하기 C2 나누기 12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은 뭐였어요? 거기는 B3 곱하기 C2 나누기 12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거기는 저기 B3 곱하기 D2 나누기 10이요. 그럼 여기는요? 거기는 B4 곱하기 D2 나누기 12. 맞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B4.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누기, 곱하기 D2 나누기 12. 엔터 꽝 하면 여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본 결과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B3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B4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3행이 아니라 4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어때요? 아래로 끌어도 여기도 C2 여기도 C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번지 해야 되나 얘도? 그죠? 근데 옆으로는 또 D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끌었을 때 이 C2는 그대로 이행을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이행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옆으로 끌면은 C열, D열, E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3, B4도 내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옆으로 끌었을 때 B열은 맞는데 아래로 끌었을 때는 B3번지 그 아래는 B4번지가 돼야 돼. 맞아요? 헷갈린다. 아니요, 헷갈릴 거 없어요. 컨트롤, 느낌표, 저 물결무늬. 자, 여러분 다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 식을 써봅시다. 따닥. 자, 보시면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는 어떻게 한다고요? B3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는 옆으로 가는 거는 움직이지 말게 B열을 고정하는 게 맞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B4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자석인 달러를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네 둘. 비열, 삼행. 그죠? 근데 F4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러면 삼행, 너 움직이지 마. 비열, 너는 움직여도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비열은 움직이지 말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F4를 한 번 더 눌러요. 달러 B3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합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참조하면은 비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아래로 끌 때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C에 2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C의 2번지는요,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얘는 C열, D열, E열, F열, G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는 행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4, F4. 달러 이행 앞에, 네, 이렇게 하고 나누기 12. 됐어요? 엔터 꽝. 이게 바로 혼합참조. 그러니까 엑셀 여러분이 업무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혼합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끌어볼게요. 찍 놔볼게요. 잔디밭 뜨는데요. 아니요, 제가 열을 너무 좁게 해서. 자, 조금 늘리겠습니다. 찍. 어때요? 자, 따닥. 어떻습니까? 답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얇은 십자가 따닥 누르면 어때요? 와, 답 다 나오네?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붙잡고 아래로 핸들링 쭉 끌었어요. 3,000만원 빌렸을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원, 5,000만원, 5만원 한 달에 이자 1,500을 4% 이자 빌렸을 때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 5만원 아래로 끌었습니다. 따닥 누르면 어때요? 우와, 멋있네요. 예, 이게 월간 이자 납입액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의 열의 값을 여러분이 계속 오른쪽으로 참조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참조해야 돼. 그러면은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 셀 번지를 여러분이 왼쪽으로 계속 참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참조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얘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된다면 뭐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